안녕하세요, 프레젠트입니다. 긴 영상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네요.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뉴스는 넘쳐나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제가 한 주간의 문화, 연예 뉴스들을 요약해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장마는 작년보다 이르게 시작될 예정입니다. 6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해요. 6월 19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될 예정이고 약 한 달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또 기상청은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올 여름은 더 덥고 더 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늦지 않게 우산 준비하셔야겠어요. 4일 오전 어두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은 합의 생각이 정말 없냐고 뉴진스와 어두어의 법률 대리인들에게 묻자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고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반면 어두어 측은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법원은 어두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간접 강제금이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만약 뉴진스가 어두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3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4일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스A 출신 가수 민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7일 서울 모처에서 7년 열애한 비연예인 예비 신랑과 100년 가약을 맺는다고 해요. 민과 예비 신랑은 지난 2018년 한 콘서트에서 만나 2023년 4월 약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민은 결혼을 앞두고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가족, 지인, 친구들, 그리고 언제나 마음을 나눠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본인 SNS 계정에 진심 담긴 글을 썼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국내 반려동물 등록수가 349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등록된 반려동물은 약 26만 마리였는데요. 유기동물 구조와 동물학대 적발 건수가 30% 넘게 감소하며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항공에서는 반려인 전용 펫 멤버십도 출시해 무제한 동반 탑승, 수화물 혜택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내 반려동물 동반 가능 무게를 7kg에서 9kg으로 상향했고 국내선 요금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생후 8주 이상계 고양이, 새해 한 해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관련 동물보호법도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근 2030 세대의 불교 호감도가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30 세대와 비종교인들의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다고 해요. 이 수치가 상징성이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낮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의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83% 반면 우리나라는 47%입니다. 무신론자의 비율이 과반수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4월에 열린 2025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방문객이 2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중 73%가 2030 세대였고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를 좋아한다라는 정서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닌 편안하고 휴식하는 문화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이런 불교의 메시지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대중문화평론가는 도시생활의 스트레스, 경쟁 등을 벗어나고 싶은 젊은이들의 욕구가 불교와 어울리는 게 아닐까 추측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어요. 1918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김한수 할아버지는 1944년 26세의 나이로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로 강제징용되었고 2019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시점으로 보고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1억 원으로 과연 보상이 되는 일인가, 금액이 부당하다는 등 부정적 반응과 조금이나마 보상받게 되어 다행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경기둘레길과 항일운동유적 연계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는 항일운동 유적지 중 한 곳을 3km 이상 도보로 방문하고 개인 SNS에 인증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둘레길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성수역 3번 출구 앞에서 6월 6일부터 8일까지 유화정의 게릴라 팝업 스토어가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 유화정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유화정 팝업에 함께 가고 싶은 친구를 태그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화정 공식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세요. 6월 13일부터 3일간 홍대에서 빵력자랑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마포구 일대 빵 맛집들과 핫한 신상 베이커리가 한자리에 모여 빵순이, 빵돌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해요. 장소는 서울 홍대 입구역 6번 출구라고 하니 빵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새 커피집 빙수 대란이 일어나서 알바생들이 울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타사 알바생들끼리 지옥에 폭탄 돌리기 하는 마음으로 다른 브랜드 빙수를 추천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메가커피 팥빙 젤라또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알바생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겁고 해피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